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반풀지 문제 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1번입니다. 패치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입니다. 네, 실행 순서가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령어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4개를 봤죠. 인출이 있었죠. 명령어를 이제 가져와서 네, 해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이 있고요. 그게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면 간접을 갖다 오는 거고, 또 인터럽트가 있죠. 네, 그래서 인출해서 실행으로 가고 실행해서 인출로 가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을 해봤더니 데이터가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간접을 갖다가 실행을 갖다가 인출을 가는 이런 게 있고, 인터럽트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인터럽트가 끝나면 항상 어디로 가는 거죠? 인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인출은 어떻게 되냐면 PC에 있는 것을 MAR에 넣고, 자, 메모리에 MAR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그 내용을 MBR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PC 값을 이제 하나 증가시켜서 다음 명령어를 대비하는 거죠. 네, 그리고 MBR에 있는 그 명령어를 이제 명령 레지스터에 전달을 해서 이제 실행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 순서를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PC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MR에 넣겠다. 자, 바로 이게 이제 1번이 되겠죠.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MBR에 넣겠다. 네, 그리고 PC 값을 1 증가시키겠다. MBR에 있는 내용을 이제 명령 레지스터에 넣겠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메이저 상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행 상태가 끝나면 항상 패치 상태가 된다. 근데 항상은 아니죠. 인터럽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렸군요. 자, 2번에 보면은 간접 주소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패치 인다렉트 실행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명령어를 인출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필요해서 간접을 가서 여기서 실행을 한다. 네,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3번에 보면 이제 특정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인다이렉트 간접 상태가 필요한 거고요. 4번에 보면은 패치 상태에서는 기억장치에서 인스트럭션 읽어서 CPU로 가져오는 거. 인출이 뭐냐라는 거죠.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하는 단계를 인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43번 문제입니다. 자, 램의 일종인 D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러분이 D램 하면 일단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구성 소자가 뭘로 되어 있다? 콘덴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하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됐죠? 네.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용도로 이제 주기억 장치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램이니까 D램 있잖아요. 램이면 이제 컴퓨터에 전원이 나가면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죠.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걸 뭐라 그래요? 휘발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2번 재충전 시간, 그 다음에 3번 S램에 비해서 빠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S램이 어때요? 더 빠르죠. D램보다 더 빠르다가 되는 거죠. S램은 어디에 사용되죠? 네,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되죠. 뭐로 구성됐죠? 네,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건 D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바이오스 하면 여러분이 베이직, 베이직. 그 다음에 인풋, 그죠? 인풋. 네, 그 다음에 아웃풋. 네, 그 다음에 시스템이다. 이것의 이제 약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켰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자가 진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올 때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운영 체제를 적재하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네, 바이오스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죠. 바이오스가 이제 컴퓨터를 키면은 제일 먼저 동작이 되어서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때요?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다이나믹 램이다. 즉, 뭐란 소리예요? D램이다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D램 하면 여러분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콘덴서의 원리를 사용을 했다. 중요한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틀린 걸 고르시오. 그 다음에 1번 집적도가 높습니다. 2번에 주기적인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S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었다.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된다죠. 네,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S램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소비 전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맞습니다. 자, 4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주기억장치로 전원이 차단되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일단 이것만 알아도 알 수 있죠. 전원이 차단되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진다 라는 걸로 봐서 뭐라고 알 수 있어요? 휘발성이다 라는 거죠. 휘발성. 휘발성을 골라라. 우리가 주기억장치에 롬과 램이 있는데 램은 이제 절대로 내용이 안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휘발성이다. 얘는 이제 휘발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램에서 골라줘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나온 김에 롬의 종류 4가지 기억하죠? 네, 마스크롬이 있고, P롬이 있고, EP롬이 있고, EEP롬이 있고, EA롬이 있더라. 마스크롬은 제작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 P롬은 딱 한 번만 지웠다 쓰는 거, 네, 한 번만 쓰는 거. EP롬, EEP롬은 여러 번 썼다 지우는 거. EP롬은 이제 뭘로 지우죠? 자외선으로 지우는 거. EEP롬은 전기적인 자극으로 지우는 거. EA롬은 이제 부분적으로 지웠다 쓸 수 있는 것을 말을 하죠. 네, 정답 3번입니다. 네, 47번입니다. 롬과 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롬이다. 네. 네, 램이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나요? 롬은 내용이 안 지워지니까 우리 뭐라고 그러죠? 비휘발성이다 라고 하고 램은 내용이 지워지죠. 컴퓨터를 끄면. 그래서 휘발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롬은 내용이 고정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한 거죠. 근데 램은 읽기도 가능하고 또 쓰기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2번에 보면 램이 쓰기 전용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읽기도 가능한 거죠. 네, 롬은 읽기 전용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램은 휘발성이다. 맞죠? 램은 임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전원이 끄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자, 48번입니다.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롬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주격 장치에 롬이 있고 이제 램이 있고 이 램은 다시 이제 D램이라는 것과 S램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램과 D램 중에서 누가 더 빠른가요? 네, 빠른 것은 S램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맞죠. 롬은 내용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S램은 D램보다 느리다 그랬는데 아니죠. S램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이 디카의 저장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읽기, 쓰기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또 사진을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고 비소멸성 메모리고 동일 영역에 대한 이제 쓰기 반복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디카를 저장을 할 때 사진을 저장할 때 지웠다 썼다를 반복할 수가 있죠. EP롬은 데이터를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롬 중에서 이제 EP롬이 있는데 EP롬은 여러 번 썼다 가능한데 뭐로 지웠죠? 바로 자외선으로 지웠죠.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49번. 네, D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D램 하면 여러분이 뭐 생각나세요? 네. 재충전 시간이죠. 가장 큰 특징 D램. 그러면 재충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뒤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듯이 얘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저장되면 주기적인 충전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걔가 틀린 거죠. 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뭘 보냐면, 1번은 이제 충전에 의해서 저장된다 맞는데, 2번은 이제 확실히 틀린 거죠. 충전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충전이 필요한 거죠. 비교적 가격이 싸고 소비 전력이 좋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S램보다 비교적 빠르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4번하고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기억 장치잖아요. 뭐 보조기억 장치보다는 빠르다 그런 식으로 동작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집적도가 높다. 대용량의 메모리에 적합하다.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5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는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의 속도 차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구성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중앙처리 장치의 속도를 올릴까 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맨 상단에 가장 빠른 기억장치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도 이제 가장 느린 게 테이프, 자기 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에서 계층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억장치의 용량은 감소합니다. 작은 크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이제 속도는 빠르게 됩니다. 자, 캐시는 중앙처리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 그게 아니죠. 캐시는 여기에 CPU가 있고 어디 사이에 존재해요? 메모리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복주머니 같은 캐시가 있어서 CPU가 찾을 데이터를 캐시한테 갖다 놓으면 전반적으로 컴퓨터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서는 이제 하드디스크, CD-롬, DV 등이 있다. 맞는 거죠. 자, 51번입니다. 캐시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캐시 블럭은 복수의 워드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항목이 참조되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항목들도 곧바로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모리 참조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CPU가 많이 찾을 데이터를 중간에 복주머니 같은 곳, 즉 캐시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메모리는 캐시에 비하면 느리고 캐시는 메모리에 비하면 빠른 겁니다. 그래서 CPU가 데이터를 찾을 때 캐시한테 먼저 가는 거죠. 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가져오는 거고 없으면 이제 메모리에 가서 가져올 건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CPU가 어떤 데이터를 찾을까?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캐시한테 갖다 놔야죠. 근데 이게 계속 CPU가 찾을 데이터를 계속 실패를 하면 캐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CPU 입장에서는 캐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빠른 거고 캐시에 갔더니 없네. 그러면 메모리 가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방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CPU가 어떤 데이터를 많이 찾을까?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잘 분석을 했더니 뭐가 있냐면 공간 지역성이라고 있습니다. 공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CPU가 딱 보니까 데이터를 찾으면 이 A라는 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배열입니다. A의 0번, A의 1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배열이 되죠. 네, 연속적으로 자료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공간 지역성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근처에 그러면 공간 지역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또 시간 지역성도 있습니다. 한 번 불렀던 것을 또 부르더라. 예를 들면 부 프로그램 또 서브 루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2번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주격 장치에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네, 뭐 하려고 만들어요? 자, 뭐 하려고 만들죠, 여러분? CPU와 주격 장치의 속도 완화를 위해서 CPU 속도를 이제 좀 받쳐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는 CPU에 비하면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요. CPU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갖다 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CPU 입장에서. 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기억장치 캐시를 여기다 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가 되는가요? 되도록이면 CPU가 메모리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2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CPU만 갔다 오면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CPU가 캐시를 갔다 오면, CPU가 캐시를만 갔다 오면 이제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캐시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찾을 데이터를 메모리 입장에서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5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3번입니다. 네, 다음 메모리 중에서 하드디스크와 가장 유사한 동작 특성을 보이는 것은 그랬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뭔가요? 네, 보조기억 장치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관하는 장소가 됩니다. 전원을 껐다 켜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4번에 보면 난드형, 네, 난드형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디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을 저장하는 메모리 그렇게 봐도 되고요. 난드형이 있고 또 노아형 플래시 메모리도 있습니다. 이 난드형 플래시 메모리가 이 노아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서 지우기 쓰기 시간이 좀 더 빠르고 집적도도 높고 또 제작비도 낮고 내구성도 좋아서 네,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하드디스크입니다. 네, 자기 물질로 되어 있고요. 전송 속도는 광 디스크보다 이제 빠르다. CD-ROM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속도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SCSI 모델에서는 최대 4개까지 연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보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IDE 방식이 있고 그걸 확장한 EIDE 방식이 있고 SCSI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7개요.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번에서 SCSI 모델은 최대 4개까지 연결 가능하다. 아니죠. 7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55번입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다. 전원을 꺼도 내용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디카, 휴대전화, PDA, 게임, MP3 플레이어 등 이용되고 있는 메모리는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듯이 뭐가 되는가요? 바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디스크 파장을 이제 레드를 썼는데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 이제 블루 색깔의 레이저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블루레이 디스크는 이제 CD가 나오고 DVD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 이렇게 보는데요. CD롬이 이제 650메가다. 그럼 DVD는 이제 4.7기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 이렇게 보입니다.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이제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보조 저장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그랬습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디카에 사용되는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데이터를 읽는 속도와 쓰기 속도가 비슷하다 그랬는데 읽은 속도와 쓰는 속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하드디스크의 접근 시간 보이죠? 네, 4가지 시간이 있죠. 하드디스크는 이제 이렇게 여러 장 쌓아 있었을 때 사이사이에 헤더가 가면서 데이터를 읽고 오는 건데요. 네, 트랙 찾고 일단은 데이터를 할 때 트랙 찾고 그 다음에는 섹터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주는 전송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그래요? 네, 시크 타임이라 그러죠. 시크 타임. 네. 그 다음에 섹터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라텐시 타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전송하는 시간 트랜스포 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해서 무슨 시간이라 그런다? 액세스 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기 테이프 순차 접근만 가능하고 자, 레이드는 이제 비교적 저렴한 디스크를 여러 개 중복을 해서 신뢰성을 높이도록 이제 만들어진 저장 장치다.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57번 갑니다. 네, 다음 중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도 네, 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 보관이 돼요. 네. 그죠? 안 바뀐다 그거죠? 그리고 디카, 디지털 카메라 나왔군요. MP3 플레이어 나왔죠? 이것들에서 이제 사용되는 메모리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바로 무엇인가요? 네, 플래시 메모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58번입니다. 다음 디스크 장치의 액세스 타임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드디스크, 디스크잖아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찾아요? 무슨 트랙에 있나요? 그 다음은요, 무슨 섹터에 있네요. 네, 찾았구나. 전송해줘야지.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아파트 이제 어디에 딱 숨었어요. 거기서 몇 동인가요? 몇 호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을 찾은 다음에 호수를 찾잖아요. 자, 얘는 이제 데이터가 디스크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 몇 번 트랙이냐, 몇 번 섹터냐, 그 다음에 전송하는 시간.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크 타임, 섹터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라텐시 타임, 전송하는 시간을 트랜스퍼 타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자, 59번입니다.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가 기록된 트랙의 위치까지 걸리는 데 시간. 핵심은 뭐죠? 트랙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트랙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무슨 시간? 바로 시크 타임이 됩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레이드 레벨 0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채택한 것은 레벨 0 하면 여러분이 이제 바로 나와줘야죠. 무슨 기법이에요? 네. 네, 스트라이핑 기법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레이드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제 3이 있고, 네, 4가 있고, 5가 있죠. 0 하면은 우리는 뭐죠? 스트라이핑이다 라는 거죠. 자, 레이드 1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이제 미러링이 되는 거죠. 자, 레이드 2 하면 뭐예요? 해밍 코드가 되는 거죠. 3은 뭐죠? 네, 페리티 코드가 되고 4는 뭐죠? 네, 페리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단위가 얘는 비트 단위, 그 다음에 얘는 블럭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드 5는 뭐죠? 페리티를, 네, 페리티 자체를 라운드 로빈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각각 디스크를 이렇게 있으면 맨 마지막에 통째로 오류를 이제 발견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A를 가고 싶다 그러면 A 거치고 얘 같이 거쳐야죠. B에 있는 데이터 거치고 그래서 얘가 너무 부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니네들 페리티는 니네들이 가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하드디스크에 페리티를 이제 깔아버린 거죠. 이걸 이제 RR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0에서 채택한 건 뭐예요? 바로 스트라이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